왜 포착된 이미지를 왜 구현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표현, 원하는 말, 원하는 느낌을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원활할 것 같다.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되게 현란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제가 한 게 맞긴 맞지만 10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많은 시도들을 했구나. 굉장히 이렇게 많고 넓고 다양한 생각들과 시도들에 집중해 있었겠구나. 흥미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굉장히 격했겠구나.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저를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기는데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사실 연기자가 성숙하고 경험 많은 연기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은 있지만 그냥 겸연 좁고 잘 모르겠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고, 그 말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답답했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꺼내지도 못하는, 나는 누구냐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나는 누구가 돼야 되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전에 나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 나한테는 어떤 질문이 흥미롭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질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봉주교님은 94세시고요. 프랑스에서 20대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 봉사를 하신 분이고요.
되게 재밌게 소개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작업실에서 가까워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저를 모르시죠. 당연히 TV 같은 거 안 보시니까. 그래서 저를 모르시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어요. 뭔가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뵀는데 제가 아는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는 가장 행복해 보이셨고 건강해 보이셨고 아름다워 보이셨고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신 분,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분, 심지어 그 두봉주 교님의 눈도 나빠지고 계셨고 귀도 청각도 나빠지고 계셔서 말하자면 지금 보는 거 듣는 거를 다 잃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주교님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적응해 간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어디 아프고 불편하면은 굉장히 불만스러워지는 거에 비해서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감명 깊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는데 운전을 해준 거가 고맙다고 갈 때 선물을 주셨어요. 사과 2알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는데 분이 뭐 예쁜 포장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가지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가지고 와서 집에다 놓고 계속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사과가 조금 시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사과의 색깔은 그렇죠. 당연히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안에 점들이 있는데 검정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청색도 아닌 온갖 기묘한 색이 다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에 막 크게도 보였다가 작게도 보였다가, 그리고 시들어가니까 또 다른 색으로 변해가는데 그게 시들어가서 나쁜 색, 보기 흉한 색이 아니고 정말 오묘한 색으로 계속 변해 갔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썩게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려야 되겠다.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과의 모양을 재현해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를 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분한테 느꼈던 감동과 감사의 느낌을 어떻게 그림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고생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느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사과를 그리다가 좀 더 큰데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크게 그리면서 이런저런 사과의 모양이 꼭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일부러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없어도 되겠다, 오히려 사과가 상상되는 게 더 사과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사과는 동그란 게 아니야? 아니야. 왜 동그래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몇 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은 생각과, 그 다음에 사과는 왜 동그란 형태여야 되냐에 대한 생각이 몇 달을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당나귀스러움, 뭔가 무엇을 위해서 굉장한 뚝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당나귀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면이 있었죠. 이 지도는 아버지의 고향의 지도인데 고향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오랫동안 꾸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은 뭐랄까 조금 이상한 꿈, 말하자면 어렸을 때에 고정돼 있는, 사람이 크고 그 다음에 시간도 변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을 오랫동안 꾸셨죠. 그래서 아버지도 당나귀 같으시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아버지 고향에 집을 짓고 싶어 하셨던 고향의 지도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책에도 썼듯이 그리움에 대해서 말을 할라 치면 그립다, 그립다, 그립다.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연기를 하면서도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정말 혼자 있는 많은 시간 동안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0년쯤 그리다가 다시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왜 그림을 그렸는지 짚어봐야 되겠다. 왜 그리워했을까? 그리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움이라는 감정 속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정확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 기대는 감정도 들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이라는 것은 타당한가? 이 질문도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되는, 분석하기 참 묘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원활하고 불만스러운 게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한계, 몸의 한계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움은 도대체 어디까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보이는 거의 한계 바깥에 어디인가에 향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나한테 매우 타당하다라는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화가 박신양 선생님은 굿을 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따로 가고 배우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 연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액션의 문제, 그 다음에 화가를 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의 문제의 구슬을 하나로 꿰서 그 안에서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은유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구슬을 깨는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게 배우 액션과 또 화가 익스프레션, 표현에 있어서의 통념을 깨시는 줄로 두 개를 하나로 깨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액션에서의 배우로서의 가졌던 여러 가지 통념도 깨시고, 또 보통 화가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재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걸 지시하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박 선생님은 그 의미 부여도 깨시려고 하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의미 부여하려는 걸 깨고, 이걸 보는 사람들 각자 한번 느껴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념을 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구슬을 가지고 하나의 끈으로 꿰었는데, 그 끈으로 꿰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통념을 역습하는 거다. 오히려 통념을 공격해서 그걸 다 깨버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어떤 표현들, 공연들, 그림들을 봤을 때 저한테 영감과 자극이 많이 일어나는 예술품 또는 창작물이 좋은 창작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고민, 처절한 고민 끝에 나오는 어떤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도가 철저하게 추구됐을 때 묻어나올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묻어서 나와서 나한테 전달됐을 때 나는 정말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 좋은 표현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살아왔던, 일해왔던 방식, 시간들에서 내가 어렵게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돌려줄 만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대의 원칙에 따라서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시작하게 된 20살쯤부터는 그 방식이 저의 많은 시간에 영향과 지장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그 방식은 뭐였냐 하면 철저하게 무대 위에서 가상의 삶을 진짜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가상의 세상이었지만 저한테는 가상의 세상이었냐고 하면은 저한테는 진짜 세상이었던 거죠. 현실의 세상.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의 세상이었던 거죠. 어쩌면 좀 딴 세상에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엄연하고 처절한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어떤 것을 보는 거고, 저 스스로는 어땠냐 하면 뭐 그렇게 원활하거나 편하거나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쉽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정말 하염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는 것 같은,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의 원리, 이 전시의 제목인, 그리고 책의 제목인 제사의 벽의 원리는 저한테 생각보다 많은 어떤 훈련을 줬는데 몰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이 깊어져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확신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면 보는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을 믿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고, 왜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몰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몰입이 없다면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부터는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시간을 보내왔던 분야의 방식은 과연 그림을 그리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장르가 바뀌면서 의미가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배우로 살았던 시간과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시간은 정확하게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작가 자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절돼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서 연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는가와 어떤 좋은 것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통하는 룰이 무엇인가, 원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제사의 벽이라는 가상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상상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쉬운 단어고 우리가 한번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모를 이유가 없을 만큼 간단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실과 가상은 뭐가 뭐고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구분돼서 얘기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좀 지켜보는 순간, 현실과 가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에 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 무대에서도 그랬지만 제사의 벽을 통해서 왜 현실에서 상상의 관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고, 왜 사람들은 그걸 의도하고 왜 사람들은 그걸 다시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가 너무 흥미진진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 방식을 구현한다, 재현한다 또는 표현한다, 이렇게 드러낸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낸다라는 차원에서 전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그려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꼭 그걸 그릴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그린다는 게 뭔가, 왜 나는 대상을 언제부터 대상에 대한 인상을 여기에다 구현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포착된 이미지를 왜 구현하려고 하는가? 이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현이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 지나간 이미지를 여기다가 캔버스 위에 옮기기 위해서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건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시작되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어떤 이미지가 포착됐을 때 옮기려고 하죠. 이게 보통의 프로세스죠. 그런데 10년 동안 그걸 하다가 혼자서 뭔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은 불변의 원칙인가?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연기하는 방식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이렇게 대사를 외워서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 끝나면 뭐 뒤돌아서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떤 걸 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또는 순서를 바꾸는 거죠. 대사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즉흥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연극을 하는 정해진 룰인데 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변형 또는 순서를 바꾼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브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예,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거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림에서 그 원칙을, 그런 방식을 그림으로 가져온다면 무엇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려야 되겠다는 거를 한번 없애보자, 과감하게. 12월 19일부터 내년 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1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여기가 저의 작업실이 되는 겁니다. 캔버스를 짜고 그 다음에 밑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관람객들이 퇴장을 하신 이후에 저녁에 저 혼자 남아서, 저는 원래 그림을 혼자 그리니까 퇴장을 하시고 나면은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최근에 그리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그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사의 벽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공연을 한다, 작업을 한다가 없으면 사실 제사의 벽이라는 거는 허공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벽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벽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제가 밑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작업실이고 지붕이 없어지는 거고, 관람객들께서는 저 밑에서 벌어지는 연극 같은, 공연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저는 지붕이 없는 저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연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관람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 벽을 전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듯이, 제가 그 벽선을 통해서 저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됐듯이 이 전시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우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